하지만 우린 떠나야 합니다. 저 너머 펼쳐진 거대한 검은 바다로. 첫 발을 담글 곳은 지구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 바로 달입니다. 이곳에 다녀간 우주인은 수십 명, 그중 12명이 달에 발을 디뎠죠. 지구에서 겨우 38만여 킬로미터, 우주선으로 3일 거리. 지구를 떠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듯합니다. 지구가 내다보이는 익숙하고 안전한 곳. 무수한 유성과 소행성의 폭격을 맞은 달은 마치 버려진 전쟁터 같습니다. 지금은 고요한 것을 보니 수백만 년 동안 큰 충돌은 없었던 듯합니다. 아폴로 11호 달 착륙선을 보니 옛 생각이 납니다. 닐 암스트롱이 남긴 최초의 발자국. 흔적을 지울 공기가 없어 갓 찍힌 것처럼 선명합니다. 수백만 년이 지나도 어쩌면 인류가 사라진 뒤에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여행을 시작해야죠. 인류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까지. 어둠 속에 친근한 모습이 보입니다. 사랑의 여신 비너스, 바로 금성입니다. 샛별 또는 개밥바라기. 때론 동쪽에서 새날을 맞이하고 때론 서쪽에서 하루를 마감하는 별. 이 별을 뒤덮은 황색 구름은 햇빛을 반사합니다. 금성이 태양계의 가장 밝은 행성인 이유죠. 금성은 크기도 중력도 지구와 거의 같은 우리의 형제별입니다. 위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금성 탐사선 비너스 익스프레스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 눈부신 구름은 강한 황산이며 행성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가득하다고 합니다. 명백한 경고입니다. 금성은 진노한 여신 같습니다. 숨막히는 대기, 살인적인 기압, 섭씨 500도에 육박하는 뜨거운 대지. 더 있다가는 질식하거나 으스러지거나 문드러지거나 타버릴 것입니다. 여기선 그 무엇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소련의 탐사 로봇 베네라도 예외가 아니었죠. 가혹한 환경을 견디지 못하고 부서졌습니다. 지구에서는 그토록 아름답던 여신의 실체는 섬뜩했습니다. 수천 개의 분화구로 표면이 울퉁불퉁한 금성은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대기의 주성분인 이산화탄소가 태양열을 가두는 바람에 온난화가 걷잡을 수 없이 진행된 상태입니다. 어쩌면 금성도 형제별 지구처럼 평온한 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것이 우리 별의 미래는 아닐까요? 그만 돌아가야 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태양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두려워 감히 쳐다볼 수 없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메두사처럼 우린 불 속으로 날아드는 나방입니다. 거대한 태양에 그을린 초란 별, 수성입니다. 태양에 너무 다가간 별은 이렇게 됩니다. 기온이 극과 극을 오가죠. 밤엔 영하 170도까지 내려가는가 하면 한낮엔 400도를 웃돕니다. 타다가 얼다가 표면에 난 상처는 수성의 험난한 과거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수성 탐사선 메신저우가 뜻밖의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 행성이 작은 덩치에 비해 중력이 크다는군요. 보기보다 무겁다는 뜻이죠. 얇은 암석층으로 덮인 커다란 쇠공 같은 수성은 지금보다 훨씬 큰 행성의 핵을 보는 듯합니다. 어쩌면 전 우주를 배경으로 한 핀볼 게임에서 떠돌이 비열이 수성과 충돌해 바깥층을 날려버린 것일지도 모릅니다. 궤도를 벗어난 행성들이 마주치는 모든 것을 여지없이 파괴하는 공간. 우린 그 한가운데 던져진 한없이 작고 무력한 존재입니다. 지금이라도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누가 태양의 매혹적인 광채를 보고 등을 돌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빛이자 생명. 우린 전적으로 태양의 의지에 태양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태양은 전차를 타고 하늘을 달리는 그리스 신 헬리우스며 매일 아침 부활하는 이집트 신 라며 스톤헨지에서 떠오르는 하지의 태양입니다. 지난 수백만 년 동안 태양은 신의 얼굴에 가장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지구에서 1억 5천만 킬로미터, 비행기로 20년 거리. 태양이 꺼진다 해도 우린 8분 뒤에야 그 사실을 알 만큼 까마득한 거리입니다. 태양은 지구 100만 개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또 중력으로 태양계 전체를 움직일 만큼 무겁습니다. 하지만 실물이 있는데 숫자가 무슨 소용일까요? 매일 어김없이 우리 머리 위에 떠오르는 친숙한 태양. 가까이 보니 너무나 낯선 모습입니다. 산압계 유동치는 백열가스. 그 온도는 무려 5,000도를 넘습니다. 중심부는 수천만 도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뜨거운 온도는 핵 반응을 일으키며 초당 수백만 톤에 달하는 물질을 에너지로 바꿉니다. 인류가 생산한 총 에너지보다 많죠. 지구에서 보고 느끼는 빛과 열이 바로 이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가까이에서 본 느낌은 사뭇 다릅니다. 전기와 자기의 작용이 아주 활발하죠. 홍염이라고 하는 고리 모양의 거대한 백열가스에서 방출되는 것입니다. 홍염 한 개는 화산 1000만 개보다 많은 에너지를 내뿜으며 그 안에 지구를 통과시켜도 수만 킬로미터의 여유가 남을 만큼 거대합니다. 홍염이 솟구친 자리엔 비교적 온도가 낮은 층이 드러나는데 이것이 흑점입니다.
주변 온도보다 조금 낮은 탓에 검어 보이지만 지구에 있는 어떤 물질보다 뜨거우며 크기도 어마어마합니다. 어떤 것은 지름이 5만 킬로미터를 넘는 것도 있습니다. 플레어입니다. 조날뛴 고온의 가스가 분출하면서 강한 방사선을 내뿜는 현상이죠. 언젠가 태양의 연료가 바닥나면 이 모든 것은 멈출 것입니다. 태양이 죽으면 지구의 운명도 끝입니다. 생명을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는 이 신은 우리에게 거리를 두라 경고합니다. 길 잃은 혜성이 너무 가까이 왔군요. 태양열을 받아 증발하면서 수백만 킬로미터나 되는 긴 꼬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내부는 얼어 있습니다. 태양계 밖을 떠도는 얼어붙은 천체에서 떨어져 나온 게 분명합니다. 뜨거운 물과 수증기, 먼지를 뿜고 있습니다. 태양이 혜성에 얼어붙은 심장마저 녹이는 것입니다. 시커먼 때가 묻은 커다란 눈덩이 같은 모습이죠. 이 작은 티끌들은 유기물 같습니다. 언제부터 얼음에 갇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 태양계가 생길 때부터였는지도 모르죠. 만약 이런 혜성이 수십억 년 전 어린 지구와 부딪혔다면 그와 함께 생명의 원료인 물과 유기물이 지구에 전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를 낳은 생명의 씨앗은 그때 심어졌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지금 지구에 떨어진다면 어떨까요? 혜성이나 소행성 충돌로 멸종된 공룡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는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그 전까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언젠가 우리도 공룡과 같은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지구는 무사합니다. 적어도 지금은 말이죠. 만약 지구가 멸망하면 우린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척박한 우주 공간을 정처 없이 떠도는 미아가 돼 새로운 지구를 찾아야 합니다. 햇빛과 물과 공기가 있고 너무 춥지도 덥지도 않아 사람이 살기 좋은 곳, 이 넓은 우주 어딘가엔 그런 곳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붉은 행성, 화성입니다. 우린 수백 년 동안 화성에서 생명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이곳 어딘가 외계 생명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게 사실이라면 역사서와 과학서를 새로 써야 하는 것은 물론 우리의 세상은 발칵 뒤집힐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화성만큼 우리의 상상을 자극하는 행성도 없습니다. 공상과학 영화나 만화에도 화성인이 단골로 등장하죠. 물론 모두 지어낸 얘기지만 이곳에 정말 뭔가 살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이곳은 이미 죽은 별입니다. 생명을 지탱해줄 모든 활동은 이미 수억 년 전에 멈춘 상태. 지금의 화성은 거대한 붉은 화석에 불과합니다. 뭔가 움직입니다.